그러면 명제를 조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명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명제는 보통 이제 P나 Q나 R 이런 식으로 보통 기호로 표시를 해주고, 그 뒤에 이제 따라 붙는 거야. 이게 뭐 식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근데 명제의 특징은 이미 참이나 거짓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x의 값을 변화한다고 해서 어떤 변수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참 거짓이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명제에도 분명히 미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x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존재할 수는 있는데 존재하더라도 얘가 상등식이거나 아니면 부등식일 때는 모든 실수를 회로 가지는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x의 값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어떤 식의 변화는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EX는 EX 이런 거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잖아. 그런 것처럼 x의 값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x의 값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참이나 거짓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명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PQR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조건도 이렇게 해놓고 식이나 문장이 들어오는 거 맞는데, 형태를 맞는데, 얘는 필수적으로 미지수가 필수야. 그렇죠? 뭐 정확한 변수라고 하는 게 낫겠죠. 이 아이가 필수야. 이 아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참이나 거짓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때 참으로 만드는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진리집합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렇다면 조건 사이에 이건 또 조건이고 이것도 조건이에요. 이 아이가 만약에 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두 줄로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진리집합과 이 아이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만족하는 조건들이 모두 다 Q를 만족하는 조건 안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게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P가 훨씬 디테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Q는 약간 뭉뚱그린 느낌이 강하고 P가 훨씬 디테일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함수에 보면 뭐 1대1 대응, 1대1 함수, 항등함수 이런 것들 나올 때도 이 안쪽에 존재하는 이 P가, 포함되고 있는 P가 훨씬 더 디테일한 존재다. 이 정도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데, 자, 이 아이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P이면 Q이다라고 보통 읽게 됩니다. 이때 이 아이는 조건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조건인데, 이렇게 만나진 이 전체는 뭐가 돼요? 명제가 돼요. 이미 이 조건과 조건 두 가지의 조건이 결합되는 그 순간 얘는 명제가 되면서 뭐가 결정이 돼요? 참이나 거짓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X라는 존재는 결국 이것 때문에 형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혼자만 존재하는 그냥 단순한 형태의 P이다, Q이다 이런 경우에는 미지수가 없는데, 이렇게 조건과 조건은 미지수를 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과 조건이 결합된 이런 명제들의 경우에서는 그 분명히 명제니까 이때는 뭐 미지수를 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나와도 그러면 얘는 조건 두 개가 결합됐고 그게 명제인데,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우리가 뭘로 판단을 하면 되냐면 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판단을 하면 참이나 거짓을 얘기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명제나 조건 모두 부정의 존재가 있어요. 단순하게 따지면 그냥 나P, 나Q, 나다. 그리고 뭐뭇이 아니다. 이 말만 붙이면 돼. 근데 저 표현이 가끔씩 이제 바뀌어서 나와. 원래 짝수의 부정은 짝수가 아니다인데 짝수의 부정을 홀수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뭐가 바뀌면 돼? 그렇죠. 전체 집합을 자연수의 범위로 한정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근데 전체 집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뭐 소수의 부정은 합성수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 주시고,
하지만 전체 집합에 언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허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적인 부정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모든이라는 말, 어떤이라는 표현이 붙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라는 말, 또는이라는 말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미안과 미안. 자, 그리고와 또는 사이에서는 반드시 P와 Q라는 불만이 많아. 자, P하고 Q라는 이런 형태의 아이들이 달라붙겠죠. 자, 이들 사이에 그리고가 또는으로, 또는이 그리고로 바뀌는 건 맞는데 P하고 Q는 반드시 서로 부정을 시켜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모든이라는 말과 어떤이라는 말도 서로 간에 관계가 성립되는 건 맞는데, 이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게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오는 표현들인데 이 둘 중에 하나는 보통 나오는데 모든과 어떤이라는 말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p. 자,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이 아이를 부정을 하래.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p다라는 표현을 부정을 하래. 자, 우리는 당연히 이건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야. 모든도 어떤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x에 대하여야 뭐 그게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자,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왜 안 바뀌어요? 그렇죠. 얘는 전체 집합이거든요. 그렇죠? 전체 집합인데 얘를 바꾸면 안 돼. 근데 보통 아이들은 헷갈려요. 왜냐면 자연수면 자연수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어색해서 안 헷갈리는데 이 자리를 홀수 이런 표현을 바꿔버리면 헷갈려요. 뭐냐면 어떤 짝수 x에 대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기에 그렇게 써있어. 어떤 짝수 x에 대한 이렇게 써놓으면 애들 순간 훅 한다. 그러니까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의 부정을 표현하기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은 이런 거, 홀수, 짝수, 우리 머릿속에 익숙한 거, 어떤 모든 홀수 x에 대해 p다 해놓고 한 3번쯤에 어떤 짝수 x에 대하여 나피다 써놓고 한 4번쯤에 어떤 홀수 이거에 대하여 나피다 이렇게 두 개 써놓잖아. 그럼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만약에 차라리 아예 그냥 서술형이나 단답형에서 그냥 쓰라고 했으면 안 틀렸을 텐데, 근데 우리 눈이 단물생심 보이면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또 붙여서 써라. 이럴 때 얘를 먼저 써라. 그럼 우리의 심리는 뭐지? 왜 이게 써있지? 왜 이런 게 왜 있지? 뭔가 의도가 있나? 근데 보기 중에 짝수가 3개 있고 홀수가 2개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은 생각을 하지. 3개짜리가 더 중요한가? 3개짜리 떠오르나?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다 얘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어떤 아이들이 전격권입니다. 사람들이 다 맞죠. 이 문제 시간이 남잖아. 5분 10분 남는다. 마지막에 딱 이거 하나 펼쳐놓고 딱 이거 팔짱 뛰고 고민하는 거. 왜 짝수라는 표현이 있을까?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그것까지 체크해. 문제 개수가 이렇게 있을까? 이거까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선택을 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여기는 건드리지 않아요. 여기 전체 집합이야. 전체 집합을 건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문제에서 전체 집합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다 정도로 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그냥 짧게 복습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대우, 명, 역, 이대우 이런 아이들인데, 자, 이런 경우예요. 자, 이렇게 표현된 아이가 있어요. P이면 Q이다. 물론 이 아이가 참인지 거짓인지까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 이 형태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한 서너 시간 지나면 맨날 선풍기를 켜놓고 자니까 선풍기 켜놓고 자. 에어컨 틀어놓고 자.
목소리인데 주원이는 뭐 들고 자? 다음 키보드. 어? 다음 키보드. 안 더워. 아, 더위를 별로 안 탄다 그랬지? 대단하다. 꿉꿉하지 않아? 뭔가 습한, 요즘은 좀 덜하게 한 것 같은데. 에어컨을 틀어도 참 춥고. 그렇다고 중간중간 끄자니 귀찮고. 선풍기를 틀고는 틀고 자면 딱 적당하긴 하는데, 선풍기 틀고 자면 아침 목이 너무 아파. 그 선풍기 비싸. 느낌. 비싸. 자, 어쨌든. 얘는 식이에요. 얘는 뭐라고 조건? 얘도 조건이에요. 둘이 묶어서 명제가 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역과 대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역, 대우. 그러면 역은 뭐예요? 순서 바꾸는 거죠. 대우는 뭐예요? not Q이면 not P다. 이건 이제 뭐 원칙인 거야. 자, 이렇게 하기로 사람들끼리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역이라는 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P이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 단순히 순서를 바꿨다는 개념이고요. 대우라는 녀석은 순서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들을 부정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물론 이쪽에도 뭐가 있어요. 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얘네들 부정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는 이렇게가 또 대우 사이야. 순서하고 부정이 바뀌죠. 이렇게 또 이 사이야. 이렇게 또 역 사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4방, 8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원래 명제였는데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번거로움을 왜 굳이 감당을 하느냐 없애버리자. 이라는 표현을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지금 딱 요 두 가지 사이.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월해진 상태인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가 만약에 참이야. 대우는 반드시 뭐야? 참. 그럼 주원아, 역은 뭐가 될까? 역은 참이야, 거짓이야? 왜 거짓이에요? 네. 왜 거짓이냐고, 거기자니. 저거의 여기요? 이 녀석의 이 아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입니다. 모르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주원아, 뭐가 헷갈리냐면 지금 우리가 요 명제 파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P이면 Q이다가 이게 참이면 이 아이의 부정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거짓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참인 명제를 부정을 하면 거짓이 된다고 알고 있죠. 그쵸? 근데 지난 시간에 약간 얘기를 했을걸? 이 아이는 부정을 할 수가 없다. 너희 수업 시간 안 했나? 걔네들 듣고 있나? P면 Q이다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P면 Q이다를 이렇게 역이나 대우라는 말로 표현을 하냐면 이런 거야. X가 짝수이면 X제곱은 짝수이다. 이거 부정해보세요. X가 짝수가 아니면 X제곱은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자, 얘가 P이면 Q이다죠. 그럼 얘는 요거이면 요거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얘기잖아. 그쵸? 그래요. 그렇구나. 자, 근데 아까 제가 뭔가 하나 썼다가 지웠죠. 그 아이의 모양을 생각해봐. 2라고 쓰고 이렇게 표현했죠. 2. 얘는 부정이 아니고 2예요. 근데 교육과정에 다루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서 얘를 만날 일은 없어요. 그 말은 일단 P이면 Q이다라고 저렇게 묶인 아이들은 부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P이면 Q이다로 묶인 아이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역과 대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때 역이라는 존재를 한번 잘 생각해봐. 어떤 아이를 우리가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아이가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녀석을 역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녀석의 역이 부정이 될까? 요거에 대한 건 조금 의문이 드는 거야. 예를 들어 홀수하고 더하기 홀수는 반홀수는 좋은데 어떤 얘기가 딱 좋을까? 극단적으로 아니다. 표현이 애매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문제 나면 알려줄게.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세요. 참이 있는 아이가 대우를 하면 얘는 반드시 참이에요. 요거는 이제 아마 알 거야. 근데 역은 참인 명제를 역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거짓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참인 명제를 역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또 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제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역이라는 존재는 참 거짓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서만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표현해야 있을 것 같은데 역. 이따가 문제 푸다가 한번 찾아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일단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 역은 이렇게 쓰는 거고 순서를 바꾸는 거고요. 대우는 이렇게 순서와 함께 참과 거짓까지도 이제 부정을 시키는 요렇게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우에서는 반드시 참은 참으로 거짓은 거짓으로 연결이 된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굳이 만들어내느냐? 이런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우리가 A라는 집합에 여집합이 B라는 집합에 여집합에 포함된다고 보죠.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not A이면 좀 그런데 PQ로 하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 아이를 우리가 대우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를 대우로 표현하면 Q가 P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배워서 알고 있어요. 여집합의 포함관계는 반대로 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대우의 한 좋은 예시가 되겠죠. 어떤 주어진 값을 우리가 대우로 만들면 훨씬 표현이 편해져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부등식을 내가 풀었는데 P에 대한 부등식이 X가 뭐 -3보다 작다 또는 뭐 5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Q라는 녀석이 뭐 X가 K 플러스 3보다 작다 또는 2K 플러스 7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X가. 그럼 우리 심리는 이걸 바깥쪽으로 표현하는 것과 그래서 이들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는 것보다 안쪽으로 표현된 두 녀석을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친숙하고 편해요. 근데 얘는 지금 두 명제가 모두 다 바깥쪽을 표현을 하고 있잖아.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뭘로 바꾼다면 역으로 대우로 바꾼다면 not P, not Q 이렇게 포함이 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의 표현이 전부 다 어떻게 마3에서 5까지 이렇게 그리고 K 플러스 3에서 2K 플러스 7까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그러면 이들 사이의 포함관계를 표현하는 게 바깥쪽으로 표현되는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친숙하고 쉬울 거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문제를 부등식의 포함관계를 하는 이런 문제들에서 대우를 쓰시면 훨씬 효율이 높아질 거고 또한 이 대우에서 가장 큰 건 증명이에요. 증명. 물론 너희는 서술형이 없어요.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단순하게 빈칸 채우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빈칸 채우기 느낌은 한번 몇 번 그냥 읽어보거나 풀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대우는
이렇게 효율을 중시하는 문제에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3단 문법이 있거든요. 3단 문법에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증명 이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녀석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대우와 역과 이런 녀석들이 존재를 해서 이걸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내요. P이면 not Q이다. not Q이면 R이다. 이런 아이를 보면 우리는 P가 not Q로 갔고 not Q가 R로 갔으니까 P이면 R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당연하죠. 이걸 우리는 3단 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A면 B고 B면 C이다. 따라서 A면 C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3단 문법인데 문제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주냐면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주는 게 아니고 P이면 not Q이다. not R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줘요. 이런 식으로 주면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대우를 일단 먼저 구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원래 주어져 있었던 명제의 그 각각의 대우를 4개를 딱 써놓고 이제 여기서 찾는 거. 출발 지역에서 어디까지 갈지. 예를 들어서 Q에서 나피로 가는데 나피가 없어. 그쵸? 출발지. 그럼 얘는 꽝인 거야. P에서 나피로 갔어. 근데 나피가 여기 있네. 그럼 여기 R까지 가죠. 그래서 출발은 이거고 목적지는 R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2개나 3개짜리 나올 거예요. 이거 거의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아. 그냥 주어진 I가 주어지면 그들의 명제가 대우가 반드시 참일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타서 목적지까지 보내는 이런 과정들 혹은 이렇게 써놓고 이 명제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을 골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참인 것을 골라라 해놓고 보기에다가 딱 깔아놓고 그 중에서 옳고 그름을 찾는 이런 식의 문제 앞에 나오는 것 같아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3단 문법에 사용되는 이 대우의 특징이고 자, 그러면 대우법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대우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세상은 수학의 세상에서는 참인 명제는 필연적으로 왜 참인가에 대한 의문에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참에 대해 왜 참인가? 이 명제 왜 참이야?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돼. 한마디로 왜 참인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런 거야. 야, 짝수를 제곱하면 짝수가 나오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짝수의 제곱은 짝수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럼 너희한테 물어본 거야. 야, 짝수의 제곱은 짝수가 참이라는데 왜 참이야? 라고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해? 짝수의 제곱 짝수야. 맞아. 참이잖아. 근데 왜 참이야? 2 쓰고 제곱하면 4 쓰고 제곱하면 8 아니 뭐야 16 6 쓰고 제곱하면 36 이렇게 쭉 써. 쭉 퍼버버버버 참이잖아. 이렇게 할 거야. 그쵸? 뭐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따지겠지. 야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짝수 다 써봐. 그쵸? 엿먹으라는 의도. 짝수 다 써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죽을 때가 있으려다 죽겠지. 그쵸?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마다 다 다양할 거란 말이야. 온갖 풀이가 나오겠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중구난 말인 거야. 예전에 그랬겠지. 짝수의 제곱이 짝수인 게 왜 참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다 다양한 표현들을 썼을 거야. 흔히 그런 거랑 똑같아.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시죠?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처음엔 이 피타고라스가 쓴 방법이 있었겠지.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뭔가 자기만의 방법으로 증명했겠죠. 그랬더니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그냥 나는 이렇게 증명할 거야. 자기만의 방법을 내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또 자기만의 증명 방법을 냈고, 그랬더니 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자기만의 증명 방법을 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흔히 알고 있는 요거 좀 있죠? 피타고라스. 이게 유클리드 거예요. 피타고라스 게 아니에요. 그럼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놓고 요 안에 삼각형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뭐 사각형 만들어서 하는 거 있고요. 제가 파스칼은 너희가 흔히 봤던 요걸 사용한 방법이 있고요. 파스칼은 약간 얘 짝퉁인데 그리기 힘든데 어쨌든 쟤랑 약간 유사한 그림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증명 방법을 얘기를 한 거야. 뭐 도형도 이 정도인데 숫자 가지고 하는 문제는 더더욱 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냥 통일하자. 도형은 그럴 수 있는데 최소한 문장이나 식 이런 아이들만큼은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을 뭐죠? 제한을 하잖아요. 너무 다양하니까 그때 그럼 뭘로 증명 방법을 통일할까? 그러다가 결정한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인 거야. 그러니까 짝수의 제곱은 짝수다라는 이 표현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대우를 사용하는 거야. n이 짝수이면 n의 제곱은 짝수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n 제곱이 근데 여기 자연수라고 전제를 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수 n 제곱이 뭐가 돼요? 홀수이면. 왜냐면 부정을 했으니까 이 아이가 이쪽으로 가면서 n은 홀수이다. 이렇게 가겠죠. 왜냐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짝수의 부정은 홀수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가면서 n 제곱이 홀수이면 n은 홀수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해보는 거야. 야 n 제곱이 홀수니까 이렇게 한번 나올까? 어떤 이 n이라는 녀석을 홀수니까 2k-1이라고 놓는 거야. n 자체가 홀수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제곱을 했어. 이렇게 했어. 전개하시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이 아이 2로 묶을 거야. 가능하죠? 이건 가능하죠. 그냥 연산한 거니까. 근데 봐봐. 잘 생각해봐. 이거나 둘 다 홀수인 거 맞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죠? 요 형태 잘 봐봐. 이거 어차피 자연수 가지고 계산했으니까 이거 자연수거든. 그렇죠? 자연수에다가 2를 곱하면 짝수. 근데 거기다 1을 넣으면 뭐야? 홀수죠. 그래서 홀수이다를 보여주는 거야. 이게 가장 대우를 이용한 보편적인 증명 방법인 거야. 어떤 데 흐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거야. n 플러스 2k 제곱해봐. 그럼 4k 제곱. 그러면 2로 묶어서 2k 제곱이네. 짝수. 이렇게 하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 아이를 대우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없어 보여. 굳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솔직히 다 아는 거잖아.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너희 그냥 보면 이거 당연히 참인데 이런 거야. 그런 걸 가지고 대우를 이용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대우에 익숙해지라고. 그냥 변별력을 위한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될 거 같고요. 큰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흐름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자 대우를 이용해서 참여 명제를 증명한다. 이건 좋은데 우리가 명제에 이렇게 가정과 결론으로 묶이는 명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대놓고 이런 아이가 있어. P 예를 들어 루트 있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런 아이가 있잖아. 루트 유리수가 아니죠. 맞죠? 유리수 아니잖아. 참이잖아. 그쵸? 이걸 증명하네. 근데 얘는 지금 뭐야? 가정과 결론이 아니야. P면 Q이다 형태가 아니지. 그냥 얘는 얘다. 이거야. 그냥 P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얘도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얘를 쓸 수는 없잖아. 대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대우는 항상 P면 Q이다만 존재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우리가 증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증명 방법에 저 대우법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했어? 대우법을 쓸 수 없잖아. 증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 알지? 대우를 못 쓰면 뭐 써야 돼? 할 수 있어. 이건 진짜 기억 못하겠다, 그치? 흔히 쓰는
그치, 너의 입에서 이 단어가 튀어나올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 알아? 그쵸? 이런 아이가 있어. 귀륙. 한자야 한자. 다 중국어 하니까 귀륙법. 한자 무슨 한자일까? 좀 한자예요 한자요. 귀. 맞는지 확인할 거야. 찾아봐가지고 진짜 완벽하게 귀. 이거 없지, 그지? 귀륙법 이런 아이가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귀류법은 그냥 저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관심 없고 이런 얘기예요. 자, 결론을 부정하여. 그렇죠? 결론을 일단 부정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하여서 그 아이가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순서는 결국은 이 아이를 뭐 하겠다는 거야? 부정을 먼저 하겠다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되면 돼. 먼저 부정을 해, 부정. 명제를 부정을 해. 그리고 이 아이가 참이라고 가정해. 그럼 생각해봐. 이 명제를 부정하는 순간 뭘로 바뀌어? 자, 이 아이는 참이 명제야. 얘는 참이야. 이 참이라는 걸 부정하면 바로 뭘로 바뀌어? 거짓으로 바뀌죠. 명제는 부정하면 참 거짓이 바뀌는 거니까 여건은 달라요. 여건 순서를 바꾼 거잖아요.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소각이니까 참 거짓이 의미가 없는데 주어진 명제를 지금 부정을 했어. 그럼 얘는 분명히 거짓이 될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뭐라고 가정했어? 참이라고 가정했지. 그러면 이 참이라는 가정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그쵸? 맞잖아요. 자, 원래 참인 명제를 부정을 해서 거짓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허위 광고죠, 허위 광고. 그쵸? 뻥이잖아, 뻥. 그쵸? 이건 지금 뻥이야, 뻥. 그치?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뻥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뻥인 게 드러나겠지. 한마디로 참이라고 가정하면 이게 드러날 거 아니야.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야? 모순이 되는 거지. 모순이라는 단어 뜻은 알죠? 뭐야? 모순의 단어의 뜻. 맞지 않다? 국어사전적인 의미. 전화, 모순의 뜻이 뭐냐? 아, 저희 외고인데? 얘가 이거야? 모순, 뜻은 알지? 그럼 영어로 단어 있잖아. 어? 아니야, 너도 알아. 아유, 에이, 그 정도 모를까? 알잖아. 아, 맞다. 너 영어 발음하는 거 되게 싫어했지? 소진아, 모순이 영어로 뭐야? 모순. 있잖아. 모순 뭐야? 어? 아이러니. 그치. 그리고 나도 아는 거. 왜 너가 모르지? 너도 알잖아. 그치? 발음하기 싫었을 뿐이잖아. 그치? 오케이, 알겠어요. 아, 그거야, 그거. 그쵸? 원래 참인 아이를 부정을 하면 거짓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뻥을 치고 있는 거지. 참이라고 가정을 한 거야. 뻥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뽀록 나겠지. 이게 뻥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거 아니야. 한마디로 이거 잘못됐다고 드러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생각하는 거지. 어떤 명제를 부정을 했더니 모순됐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 거야. 뻥을 쳤는데 사실이 밝혀진 거야. 밝혀졌어. 모순됐다라는 게 밝혀졌어. 그렇죠? 얘가 밝혀졌으니까 뭐야? 얘 거짓이었네. 뭘 했더니? 주어진 명제를 부정했더니 거짓이네. 아, 그러면 주어진 명제가 뭐겠구나? 참이겠구나. 이거야. 순서가 그런 거죠. 참인 명제를 부정을 하여서 참이라고 가정하고 뻥을 쳤더니 뻥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버렸어. 한마디로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 그러니까 그러면 부정을 해서 거짓이 됐으니까 주어진 원래 명제는 참이었겠구나. 이게 귀속되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했을까? 이건 똑같아. 결국 뭐하러 만들어? 어차피 참인 거 뻔히 아는데. 번거로운 과정 똑같아. 원래 수학자들이 쓸데없는 거 좋아해. 번거롭고 구구절절히 샤샤샤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있어보는 표현을 되게 좋아해. 그것들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지. 자, 루트 2가 유리수래요. 유리수가 아니래요.
그러면 이걸 부정하면 뭐가 돼?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걸 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참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표현을 해보는 거지. 그럼 그래 루트 2 그러면 나 P분의 Q라고 할래. A분의 B라고 할까요? 이때 둘 다 0이 아닌 이렇게 되겠지? 근데 더 정확하게는 A와 B는 서로소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하분수 상태라는 거야. 기하분수 상태. 요거까지 이해되시죠? 기하분수 상태야. 그래서 나는 양변에다가 A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고 루트 2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곱을 할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A가 뭔지 모르겠는데 서로소야. 그 아이의 제곱에다가 2를 곱했어. 그럼 얘는 뭐죠? 짝수죠. 그쵸? 얘는 짝수잖아. 근데 우리 앞에서 이미 했네. 그쵸? 짝수의 제곱이 짝수이다. 짝수의 제곱이 짝수.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다.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다. 그쵸? 그 말은 어떤 아이의 제곱에다가 2를 곱해서 짝수를 만들었으니까 이 b의 제곱도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b의 제곱이 짝수면 당연히 뭐도 b도 짝수가 되겠지. 이건 여기서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이걸 먼저 깔아줘. 이걸 이용하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봐봐. b가 지금 짝수니까 내가 b를 2k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어. 그렇죠? 그럼 다시 2a의 제곱은 2k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a의 제곱은 2분의 4k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2k의 제곱 되죠? 그렇죠? 뭐야? 짝수지. 그러면 a 제곱이 짝수니까 a도 뭐야? 짝수지. 자, 지금 b가 짝수라고 그랬어. a도 짝수라고 그랬어. 인정하시죠? 다시 돌아보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 서로서로가 돼 있죠. 근데 a도 뭐고? 짝수고 b도 짝수야. 서로 어떻게 안 돼? 안 되죠. 뭐가 있어? 무수. 그렇죠? 따라서 이게 거짓이니까. 그쵸? 원래 주어졌었던 이 명제가 뭐다? 참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교육법인 거야. 그럼 아시겠어요?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고민할 건 없어. 애초에 문제가 주어질 때 둘 중에 하나를 줄 거야. P이면 Q이다로 표현되는 명제를 줄지 아니면 P이다라고만 표현되는 명제를 줄지는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어차피 가정과 결론으로 묶인 명제는 무조건 대우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왜? P이면 Q이다는 부정이 없어. 안 배워.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는 기류법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애초에. 그러니까 두 개짜리 가정 결론은 애초에 기류법을 쓸 수가 없는 문제니까 대우법을 쓰는 거고 P이다 라고 표현된 명제는 애초에 대우가 없어. 왜? P 혼자밖에 없으니까 대우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뭘 써야 돼? 기류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딱 나왔을 때 이런 표현 안 쓰겠지. 대우법을 이용해서,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나 이런 거 안 해. 그냥 다음이 참인 명제임을 증명하시고 이런 식이야. 그러면 언제 대우를 쓰고 언제 기류를 써요? 당연히 P이면 Q이다면 대우가 가는 거고 P이다라는 명제면 기류법이 가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참인 명제는 이렇게 증명을 하는데 거짓인 명제는 어떻게 증명할까? 거짓인 명제 어떻게 증명해요? 얘가 거짓이라는 거 어떻게 보여줘? 뭘로 똑같이? 대우법, 기류법으로? 거짓인 명제. 자, 건너주기 쪽으로. x가 짝수이면 n이 짝수이면 n제곱은 홀수이다. 이거 거짓이죠?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어떻게 증명할 거야? 거짓인 명제 어떻게 증명할 건데? 거짓인 명제는 거짓인 명제, 거짓인 명제. 이거는 이거만 끝나요. 판례는 띡 들잖아. 끝. 그래서 거짓인 명제의 증명 문제는 이런 거겠지. 이 아이가 거짓임을 증명하시오. 그러면 판례 하나 띡 들어놓으면 이거 할 때 안 돼요. 끝. 그치?
그래서 이 아이는 서술형은 못 나오겠지. 답이 한 줄이잖아. 그쵸? 대입 딱 해놓으면 끝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겠어? 객관식에서 그런 거 나오겠지. 포함관계, 포함관계. 집합의 포함관계. 어떤 아이가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A란 집합이 있고 B란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1, 2, 3, 4, 5 A가 B에 포함된다는 A면 P다라는 자,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기 위한 반례를 들어라. 그럼 이거 1, 2 그쵸? 1, 2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예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반례. 반례가 들어지면 뭐다? 거짓인 명제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명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대우와 역에 대한 얘기, 그리고 대우법과 기루법에 대한 얘기까지가 지금 진행이 됐고 그 사이에 이제 상단노법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남은 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딱 요것만 남았어. 자,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앞으로 넘어갈게요. 필요 충분 그래. 자, 이건 그냥 단순하게 용어예요. 보려고. 그거 알아? 너 전기 오는 거? 오, 진짜 짜릿했어. 오. 찌지직 알아? 그거 알아? 여기 어딘가 하면 찌지직 하는 거 알아? 몰라? 아, 너 모르니? 그거 몰라? 네, 거의 잘구나. 아, 여기 팔꿈치 이쪽에 어딘가가 꾹 누르면 갑자기 삑 하는 데가 있어. 몰라? 알지? 그치? 알아, 있어. 모르는구나. 찾아봐. 오늘부터 여기 꾹꾹꾹 눌러봐. 어딘가 막 전기오시시 찌릿 하는 데가 있거든. 오. 여기 모서리가 없어서 천만 다행이다. 자, 어쨌든 간에 쇼는 끝났고. 자,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인 경우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쵸?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특별한 말이 없어도 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읽기로 얘기했어요. P이면 Q이면 충분 조건. 반대로 Q이면 P이면 필요 조건. 그러니까 이 안은 뭐냐면 정방향으로 읽을 때는 충분이고요. 역방향으로 읽을 때는 필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P이면 Q이기 위한 정방향으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고요. Q이면부터 읽었잖아요. 역방향으로 읽었으니까 그때는 필요 조건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딱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자, A이면 P이면 Q이면 R이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역으로 읽었구나. 그러니까 Q가 R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R이 Q에 포함되는 이런 표현이고 이런 표현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필요 조건은 무조건 반대로, 충분 조건은 무조건 정방향으로만 읽으시면 돼요. 반드시. 그리고 혹여라도 누가 충분하니까 주고 필요하니까 받는다라는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겁나 헷갈립니다. 누군가가 혹시 충분하다, 필요하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려요. 괜히 그거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무조건 충분 조건은 정방향, 필요 조건은 역방향이다. 이걸로만 그냥 기억을 하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할 거야. 이 아이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냥 너희 헷갈리라고. 너희 헷갈리라고. 틀리라고. 혼동을 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진 것밖에 없어. 아무 목적성이 없어. 대우나 기류는 증명이라도 하지. 하등에 쓸데없는 아니까 이 필요하고 충분해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면 너무 직관적이잖아. 너무 편하잖아. 근데 이걸 말로 하잖아. 그럼 엄청 헷갈려.
뭐뭐이면 뭐뭐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필요 조건일 때 뭐는 뭐뭐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근데 또 뭐는 뭐뭐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말하면 이게 머릿속에 와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이나 표현 나오면 무조건 기호를 표시하세요. 아니면 포함 관계, 집합의 포함 관계로 둘 중에 하나 혹은 된다 해도 돼. 아예 그냥 대놓고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난 헷갈리지 않아. 뭐 이런 느낌 이렇게 표현해서 판단하시는 게 낫지. 자 또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둘 다 표현이 되죠. 이게 성립하면 서로 같은 집합인 거니까. 근데 이럴 경우에 이걸 명제로 표현하려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번거로우니까 이거 한 방에 처리하자. 그래서 양방의 화살표를 표현하고 이런 경우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고 이 아이는 뭐다?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필충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충분 필요라고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돼요. 안 돼요. 책상을 상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죠? 또 뭐지? 수저 있잖아. 수저 무슨 뜻이에요? 숟가락과 젓가락이잖아. 저수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 필요라고 해놓고 나중에 우기는 거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 충분 조건은 정방향, 필요 조건은 역방향. 근데 쓸 때는 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써요. 충분 필요라고 안 하고. 네, 어쨌든 이런 내용 이게 다예요. 근데 이렇게 주면서 누구랑 섞냐면 3단 논법이랑 섞어요. 그렇죠? P는 Q이기 위한 뭐 충분 조건일 때 또 뭐는 뭐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해놓고 그것들 가지고 3단 논법을 섞어놓고 말로 할 때만 이런 거잖아. 아까 썼듯이 B면 not Q다. 그 다음에 not R이면 Q다 이렇게 써놓고 말을 이렇게 하겠지.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한글로 이렇게 기호로 표시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대우로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해서 Q는 R로 보낸 다음에 마지막에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딱 별거 없어. 그냥 너 헷갈리라. 헷갈리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게 필요 충분 조건이지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 그냥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딱 여기까지가 일단 명제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개념 얘기예요. 뒤에 절대부등식 파트는 이제 좀 별개이기 때문에 절대부등식 할 때 그때 절대부등식하고 산술, 기하, 평균 이쪽들은 좀 연달아서 얘기를 할 거고요. 마플로 들어갈게요.